사실 2021년에 뉴욕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언어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 부족한 제한적인 언어적 표현을 저는 사실 몸동작으로 우리 첫 인턴을 뽑습니다 이런 공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바로 지원을 했고 6명을 뽑았었는데 각 부서마다 그때 막 거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욕 특파원 수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나와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전광판이죠. 바로 이곳에 내가 만든 광고를 반드시 걸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뉴욕 광고계에서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한국인 이름 석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는 20대 한인 아트 디렉터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민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광고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궁금한데 여기가 좋긴 좋은데 좀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아트 디렉터라고 하면 광고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광고업계에서 아트 디렉터라고 하면 그 광고 에이전시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그런 기업들이나 브랜드들이 원하는 어떤 판매하고 싶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판매할지를 전략팀에서 구상을 해오면 그 브리프대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컨셉을 제시하는 게 아트 디렉터와 카피라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트 디렉터는 아이디어 컨셉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비주얼 시안들까지 만들고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될 때 프로덕션으로 진행이 될 때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비주얼적 요소들을 다 디렉팅하는 그런 업무. 일단 저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뉴욕에 왜 어쩌다가 오시게 된 거예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25살 때 취업을 딱 한국에서 대학교를 거의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진짜로 뭘 하고 싶은지 앞으로 진짜 어떤 직무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때 처음 좀 생각해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조금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서 광고에서도 조금 크리에이티브한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해서 조금 늦었더라도 더 뭔가 반항심의 마인드로 더 돌아가서 제대로 공부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해서 뉴욕이 광고로 아무래도 굉장히 굵은 업계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광고하면 전 세계 광고의 중심지가 뉴욕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뉴욕에서 공부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2021년에 뉴욕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늦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대잖아요. 언제 몇 살이었어요 그때? 지금 제가 20대와 30대 그 경계에 있긴 한데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25살 때였었던 것 같아요. 딱 대학 이제 취업을 해야 할 나이 한국 기준으로. 그쵸. 한국에서는 보통 뭐 좀 휴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한창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시기이긴 하죠. 정민 씨가 원래는 한국에 대해서 몽골어 전공을 하셨죠? 네, 맞아요. 제가 한국 외대에서 몽골어과를 전공하고 복수 전공으로는 광고 홍보학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광고 홍보학을 그때 같이 공부했었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광고 기획 전략 약간 마케팅 쪽 공부를 했었고 그쪽으로 저는 취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 어쨌든 복수 전공으로 비슷한 분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20대 중반에 다시 대학을 간다고? 그것도 미국으로? 하면
좀 말리시는 분이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딱 두 가지로 딱 나눠졌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를 되게 서포트 하셨고 응원하셨고 아버지의 경우엔 대학 다 나오고서 무슨 말이야 하고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약간 이렇게 조금 나뉘어졌고 또 반대로 뭐 주변 정말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응원을 좀 많이 해줬었고 또 제 친구들 역시도 사실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걸 공부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다행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또 그거와 별개로 뭐 친척들 아니면 조금 더 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왜 약간 다시 공부를 뭐 이런 반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새로운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예술학교에 가셨단 말이에요. 뉴욕에서도 유명한 어떤 학교죠? 제가 졸업한 학교는 School of Visual Art라고 SVA라고 뉴욕 23번가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저도 최근에 지나갔는데 참 주변에 그 학생들의 포스가 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역시 여기가 바로 예술대학이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뉴욕이 생활비도 정말 만만치 않지만 또 학비도 예술학교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정민 씨가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절대 늦은 출발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가 대학을 다시 왔어 이런 마음 때문에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유학을 결심한 게 아무래도 25, 26 그때이기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그 재수생의 마음 있잖아요. 현역이 아닌 재수생의 마음으로 두 번째 학교를 아무래도 학부를 다니는 거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사실 이 수업에서 내가 뭘 쏙 빼먹을 건지 이 수업을 통해서 15주의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 이런 걸 굉장히 항상 골을 좀 세팅을 해서 무조건 내가 이거를 얻어가겠다. 왜냐면 유학비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악착같이 수업을 들었었고 사실 저는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기회였어서 일부러 막 모션 수업, 뭐 UX, UI 수업, 브랜딩 수업 뭔가 들을 수 있는 이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중에 배워보고 싶은 건 다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일부러 조금 더 오버해서 수업을 넣어서 듣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뽕을 뽑아야겠다. 네, 약간 완전. 제 SVA 맞죠? 네. 아주 그냥 학교의 뽕을 잘 뽑아온 것 같네요. 학비가 거의 정민 씨가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학비가 시간당 300불? 하나로 거의 그럼 42만 원 정도. 그때 제가 계산한 거는 이제 한 학기에 제가 낸 튜이션 피가 이 정도고 이거를 제가 수강하고 있는 숫자와 뭐 15주의 커리큘럼 이런 걸 좀 나눠 보니까 그 정도의 계산이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수업을 빠지면 이 생돈이 날아간다? 이 생각이 좀 너무 커가지고 웬만하면은 조금 안 빼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수업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최대한 그 수업 안에서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수업을 들은 덕분에 그리고 또 열심히 학교 생활 하신 덕분에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 세계적인 공모전, 광고 공모전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다고 학생 신분으로 들었는데 자랑을 좀 마음껏 해주시죠. 마음껏 해주시죠. 유학 준비할 때부터 광고 공모전을 좀 포커스를 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친구들이랑도 같이 작업물을 많이 내고 그래서 수상을 정말 감사하게도 받게 되었고 사실 그 이후에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 명성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실 정말 감사하게 운이 너무 좋아서 수상을 큰 앤디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걸 저는 끊임없이 좀 증명하고 싶었어가지고 혼자서도 공모전도 지원해보고 학교 안에서도 또 친구들이랑도 또 팀을 꾸려서 지원해보고 해서 계속 자기 증명을 하려고 좀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민 씨가 졸업하고 나서 인턴을 거쳐서 지금 현재 회사에 이직을 하기까지 약간 과정을 네. 여정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021년 8월에 유학을 오게 됐고 그때가 이제 2학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편입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네, 학사 편입 과정. 네, 약간 1학년은 스킵하고 3년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2학년 끝나고 그 공모전을 좀 수상할 수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심사위원이었던 분께서 저한테 약간 연락으로 인턴을 해봐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2학년 끝나고 인턴을 데이비드 마이애미라는 광고회사에서 리모트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학년 끝나고는 이제 조금 번아웃이 왔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게 수업을 받던 교수님의 아는 분의 작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또 인턴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4학년이 끝나고 나서 또 번아웃이 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취업을 해야 하니까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가 이제 오조 슈퍼마켓이라는 굉장히 인디펜던트 에이전시인데 거기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학생 때. 그래서 그때는 전략적으로 진짜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기업 분석, 이 기업과 내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지 왜 내가 너네한테 훌륭한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우리 첫 인턴을 뽑습니다 이런 공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바로 지원을 했고 경쟁률이 혹시 얼마였다고 들으셨나요? 그 전체 합쳐서 6명을 뽑았었는데 각 부서마다 그때 막 거의 2,000명 정도 지원했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물론 헛수도 있겠죠. 그래도 정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현지 사실 로컬 학생이 아니라 유학으로 온 학생 신분으로서 그 뚫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첫 회사에서 또 이직을 해서 연봉과 직급도 높여서 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직을 최근에 했고 벌추라는 광고 회사에서 그 바이스 매거진 산하에 있는 광고 에이전시인데 거기서 이제 아트 디렉터 직급으로 제 파트너랑 같이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발굴해내고 아이디어 짜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광고는 말과 이미지와 글과 영상과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해서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회사 조직 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나요? 완전 있죠. 완전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언어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완벽하지 않고 아직도 리스닝이 조금 어렵고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데 약간 언어가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스몰 토크도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저는 일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아니 왜 이렇게 스몰 토크를 많이 하는 게 어디를 가도 스몰 토크가 일단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관계를 트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광고 아이디어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자격 스킬 약간 그런 거라서 사실 그 부분 많이 부족한데 그게 가장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어의 장벽도 사실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오른 것 같다 싶었는데 또 어떤 무리에 가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뭔 소리야? 막 이런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광고 업계는 정말 말과 글이 또 중요한 업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완전 느끼고 사실 그래서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좀 액션이 큰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 부족한 제한적인 언어적 표현을 저는 사실 몸동작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뭔가 100마디의 말보다 그냥 한 번의 그 표정으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설득력을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름의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렇죠. 그 좋은 팁인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뉴욕에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광고 업계 세계 중심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뉴욕 직장인으로서 또 광고인으로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아무래도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쨌든 레이오프가 굉장히 쉽고 또 이직도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직장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뤘을 때 또 그걸 목적으로 굉장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열정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밖에 바로 나가면은 광고들도 많고 브랜드가 하는 이벤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다 인스피레이션이 될 수 있어서 그것 역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뉴욕에 사는 것만으로 그런 자극과 영감과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미국 혹은 뉴욕으로 유학을 오고 싶거나 이곳에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분들에게 이제 먼저 길을 가진 분으로서 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고 그런 걸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랑 그런 용기만 있다면 사실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장 실현이 안 되더라도 끝에 가서라도 그게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본인을 그냥 믿고 해보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유학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와 그 이후에 어떤 커리어, 어떤 식으로 라이프를 꾸려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하고 유학을 시작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고 싶다. 이걸로만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적었어서 근데 그런 것까지 조금 고민을 하고 오시면 조금 더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노력하는 만큼만 보여지지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라서 다 어딜 가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민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훨씬 더 긴 커리어 생활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돌아보게 되고 좀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민 씨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느낀 이 진심을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시청해주신 분들도 느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이야기 또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정민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